나는 너의 형제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형이다. 네, 이 말은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갖다 대해서 남긴 말인데요. 네, 이 말이 서구인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아프리카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런 말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슈바이츠 박사는 우리가 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그러고 의사이면서 대단한 지성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조차도 은연중에 바로 인종차별적인 인종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아프리카 흑인 너네들을 내가 형제로 대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으로 대할 수는 있겠지만, 너네들은 한 수 아래이고 너네들은 내가 너희 형이고, 뭔가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상을 갖다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잠보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프리카는 인류의 고향이고 그 속에서 인류가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시인류라는 사람들은 대략 한 500만 년 전에 그곳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동남쪽이죠. 동남쪽에서 주로 사바나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거가스에서 배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그 다음에 뭐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죠. 원시 인류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직립원인이라고 얘기하는 호모 엘렉투스, 불을 사용하고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거듭한 것에 대략 BC 한 20만 년 정도 되면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 머물던 호모 사피엔스가 10만 년이 지나서요, 대략 BC 10만 년 정도가 되면 이제 다른 대륙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유럽부터 해서 동남아, 아랍 쪽 동남아로 해서 또 아시아 끝까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BC 15,00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현재는 베링해라 그러잖아요. 저기 러시아하고 알래스카까지 북부를 연결하는 부분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아마 어디 멸이 그랬겠죠. 예, 그것을 갖다가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건너서 아메리카로 대략 한 BC 한 15,000년경에 아메리카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여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는 이제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게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가 좀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죠. 예, 지형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는 이제 뭐 외부가 왜 어떤 뭐 충돌에 그럴까요? 뭐 침입 그런 거에 특별한 뭐 그런 접촉이 없이 이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그게 이제 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성장하겠죠. 근데 이제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문명의 발생지가 거기 주변에 많잖아요. 또 거대한 문명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이렇게 아랍 쪽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해요. 그 다음에 그 지중해와 다 연해 있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아래쪽에 바로 이집트라는 이집트 문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이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문명들이 충돌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문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집트는 이제 파라오 문명, 파라오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인데, 이건 대략 한 BC 한 3,000년 정도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서 어쩌면은 클레오파트라, 마지막 이집트의 여왕이라는 클레오파트라가 죽기까지 거의 1세기 정도 죽었으니까 대략 3,000년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었죠.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로마인트도 망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이집트 문명의 중심으로 있었고,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중해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그 영향을 받죠. 전쟁도 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특히 아랍 쪽과의 인간성도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대략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유명한 것 중에서는, 우리가 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독교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란 말 알잖아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갖다가 그 애굽에 잡힌 민족을 그걸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출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집트를 예굽이라고 그랬죠. 성서에서는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BC 15세기입니다. 제 기억에 아마 1446년인가 그럴 건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모세가 활동한 시기가 그 정도 되었고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애굽과 그리고 저기 아랍 쪽, 이스라엘 쪽에 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이게 관계가 활발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우리가 또 성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다윗과 솔로몬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활동한 시기가 대략 한 BC 한 10세기 정도거든요. 11, 10세기 요 무렵이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이제 성서에 보면은 뭐 에티오피아 이야기도 나와요. 에티오피아에서 뭐 그 에티오피아는 이제 사하라 사막 약간 남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지역을 통칭해서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와 교류하고 그 에티오피아의 뭐 왕이 뭐 솔로몬이 후인이 아니니 뭐 그쪽에 뭐 서로 간에 뭐 조공도 하고 뭐 등등 그 교류가 있다는 것 갖다가 우리 성서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 이제 BC 10세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어떤 문명의 충돌 그럴까요? 전쟁, 서로 간의 교류는 그리스 문명이 먼저 1차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스 문명이 대략 한 BC 한 6세기, 5, 6세기 이렇게 왕성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그 테스 형 있죠. 소크라테스 형님이 활동하는 시기가 대략 한 BC 한 5세기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리스 문명이 또 이제 그렇게 이게 1차적으로 먼저 융성하다가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저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영향을 서로 미치게 됐죠. 그리고 더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 사건은 뭐냐 그러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우리 흔히 BC 4세기에 로마에서 일어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갖다가 그리스라는데 모두 다 페르시아 쪽으로 정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집트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저서히 아프리카는 이집트가 이제 정복도 당하고 뭐 그래서 그 이집트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은 흔히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재밌는 건 이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인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저기 동쪽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침략 전쟁을 벌였어요. 성공하냐면 인도 북서부까지 정복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후퇴를 하게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왔지만 anyway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서 이제 헬레니즘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인도 북부까지 이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주도한 그 세력에 의해서 전파가 되면서 그때 거기서 인도 문명과 헬레니 문명이 만나가지고요. 특히 이제 헬레니 문명의 로마 그리스 문명의 그 종합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도에서 불상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상의 형태가 그 이제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이 약간 닮은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실크로드라든지 중국으로 넘어가서 결국 우리나라의 불상까지 초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것도 아주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BC 2세기가 되면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 이제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이 카르타고 아시죠? 명장 하니발인가 뭐 그 양반이 활동했던 이 카르타고가 BC 2세기 그 대략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중력 150년 근처쯤 돼서 이제 이 로마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큰 사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북부 지역이 로마 통치권 아래 이제 거의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북부 특히 아프리카 전체가 아니고요. 북부 아프리카 위치한 그 카르타고라든지 그런 데 위치한 그런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갖다가 아프리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그걸 불렀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좀 전에 이제 로마가 이제 그걸 이제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그 이제 그 총독을 보낼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그 총독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총독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때 이제 부른 지명이 바로 아프리카 총독부,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라는 민족에다 카, 땅, 뭐 그 민족의 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특별히 북부 아프리카 그 지역을 갖다가 아프리카로 부른 게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어서 이제 이 전체를 갖다가 아프리카 땅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다가, 특히 이집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집트에는 뭐 그 전에 또 정복이 되었죠. 정복이 되어서 이렇게 뭐 알렉산더에 정복되어 있다가 나름대로 뭐 톨레미 왕조님 이런 식으로 가지고 결국은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여왕으로 존재를 하다가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죽고 나서 완전히 로마의 어떤 그 하나의 속국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 이집트의 재밌는 건요, 사실 BC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파라오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해 왔는데, 재밌는 건 그 지중해 위쪽에 보면 거기는 이제 백인들도 백인적인 그런 혈통도 당연히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백인의 파라오도 있지만 흑인 파라오도 존재했다는 그런 사실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집트 문명이 기본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사건들이 뭐냐 그러면, 결국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략 이제 AD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이제 그 기독교를 갖다 승인하게 되면서 국교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314년 국교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나름대로 기독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의 영향은 크게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흔들 만큼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이슬람 문화가 이제 그 뒤에 한 7세기경에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특히 저 아랍권에서 넘어온 특히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